대한민국 상위 0.01% 재벌. 청와대마저 발밑에 둔 성진그룹의 안주인 서한숙. 그런데 이런 한숙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자가 있었으니 무릎 꿇으세요. 머리도 조아리시고. 바로 성진가의 둘째 며느리 윤제이였죠. 금지옥엽 하나뿐인 아들님이 감옥살이 시키실 거예요? 장남의 치부를 무기 삼아 시어머니를 협박하는 제희. 제희는 한숙을 밟고 성진가의 진짜 주인이 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희에게도 굴욕적인 과거가 존재했는데 벗어라. 결혼식이 다음 주니 최종 확인을 해야지. 행여라도 남의 집시 품은 계집을 드릴 수는 없지 않겠니? 백 하나 없는 몰락한 집안에 성진가의 혼외자 준혁과의 결혼까지. 고깝게 생각할 것 없다. 성진그룹 며느리란 타이틀을 얻는 일인데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처음부터 불청객 취급을 받으며 멸시를 견뎌야 했던 제희.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 짓밟힌 자존심이 제희를 기어코 괴물로 만든 것이죠. 그런데 최근 한숙이 온 신경을 곤두세우는 일이 있었으니 검찰총장 후보감은 새로 좀 찾아봤어요? 바로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었습니다. 공수처, 검찰 우위 좋게 지내면서 서포트 할 테니까. 예. 친아들의 회장 승계, 그 뒤를 봐줄 든든한 사냥개가 필요했던 거죠. 엄마, 외삼촌 돌아가시기 전에 큰오빨 회장 자리 앉히려고 이러는구나. 왜? 그러면 안 돼? 어디서 버릇없이. 그러나 이런 한숙의 계획을 제이가 모를 리 없었고 계시죠? 제이는 곧바로 한숙의 남동생 서 회장의 병실을 찾습니다. 외숙모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때 회장 부인이 역시나 시비를 털기 시작하고 어른이 눈 맞추기 전까지 입 다물고 잠깐 기다리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시집 온 지 10년이 지나도 달라지질 않네. 그러자 제이는 눈눈이로 맞받아치는데 하나뿐인 사이한테 장모사랑 듬뿍 쏟으셨더라고요. 중앙지검에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사법 밀제 단속 기간에 걸린 피의자 중에 눈에 익은 이름 하나가 보이던데 어머님 모르게 처리하시느라 고생 좀 하셨겠던데요? 제이는 회장 부인의 약점을 준 채 거래를 제안합니다. 이제 그만 주시죠. 약속하신 거. 그렇게 해서 제이가 넘겨받은 것은 바로 성진그룹의 치부가 담긴 USB였죠. 그리고 그 USB는 곧 물건은 잘 받았어? 제이의 남편이자 성진가의 미운 오리 새끼 준혁에게 넘어갑니다. 수고. 나랑 뉴스 하나 하자. 메인. 잠시 후 제이는 시어머니 한숙의 앞에서 이 깜짝 선물을 공개하기로 하죠. 아무나 드리지 말라고 했지. 말씀도 얼마가 나누셨으면 잠깐 뉴스라도 보시면서 숨 좀 돌리세요. 재밌을 거예요, 어머니. 동서, 왜 이래 오늘? 시청자 여러분, JBC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진그룹 전략기획실의 대외비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는 지난 2012년부터 성진그룹이 정준일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해 4조 5천억 원대의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러온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숙의 장남 승계 계획에 시원하게 핵폭탄을 던진 제희. 문건 유출 경로부터 확인하세요. 네. 어느 범위까지 노출된 건지 반드시. 아이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이에 장남 준일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지는데 그러자 한숙은 제이가 원하는 패를 내어주기로 합니다. 원하는 게 뭐야? 드러나 보자. 그동안 어머니 필요하실 때마다 아범이랑 저희 부부 이용하셨던 거 보상받고 싶어요. 원하는 게 뭐냐고. 그런데 제이가 내놓은 대답은 바로 제가 뭘 원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예의 바르게 제안해 주세요. 제가 마음에 들어할지 고민도 한번 해보시면서요.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대신 협상의 주도권을 통째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제이는 자신의 비밀병기를 찾아가는데요. 어쩜 이런 전시를 다 기획했어? 기특하게.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의 아내 권민선. 이거 뺀 거야? 고검장님 청문회 때 카메라 잘 받으시라고. 서한숙에게 맞설 수 있는 확실한 카드였죠. 아니나 다를까 한숙 역시 두 여자의 관계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집 애랑 일을 도모하셨더군요. 윤 실장하고는 오랜 인연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여사님의 들러리로 사는 거는 아닌데. 민선은 제이의 계획에 확실히 힘을 실어주고 민정수석 자리에 정앵커 보내세요. 검찰개혁 보기 좋게 마무리하고 공수처장 앉을 때까지 안전하게 서포트해 주시면 성진그룹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게 계속 뒤봐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요. 눈치 빠른 한숙은 제이가 원하는 것이 뭔지 단번에 알아차리죠. 이것이 청와대 5년 새빵살이 꿈을 꾸는구나. 그렇습니다. 제이의 목적은 단 하나. 남편 준혁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준혁이 그 녀석이 내 핏줄은 아니어도 내 집 울타리 안에서 내 손으로 먹이고 입혀 키운 내 식구야. 민정수석 진검다리 삼아 대통령 만들어라. 준혁이 대통령 만들고 공수처장은 내놓겠다고 약속해. 내 물신양면 도와줄 테니. 그러나 제이는 한숙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고 어머니 약속 지키시는 분 아니잖아요. 아들만 낳으면 성진물산 주식 양도해 주시겠다 그러셔놓고 그 아들 우리 현우 이제 곧 있으면 초등학교 입학해요. 서운했던 모양이구나. 억울했죠. 주지 않으시면 빼앗아야겠구나 결심하게 됐고요. 그러자 한숙은 집안 깊숙이 감춰둔 비밀의 방을 오픈합니다. 오직 한숙의 목에 걸린 열쇠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곳엔 수십 년 동안 한숙이 권력의 정점에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유력 인사들의 치부책이다.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 방귀깨나 낀다는 인사들이 저지른 비위란 비위는 죄다 여기 모여 있지. 이것들 덕분에 그동안 온갖 모진 풍파 다 견디며 성진그룹을 이만큼까지 키워올 수 있었던 거다. 어떠니? 대한민국 VIP들의 목줄을 줄 수 있는 마스터키. 이거면 어떻게 네 서운함이 좀 풀리겠니? 실패하면 이혼이다. 위자료 없이 현우 두고 조용히 이 집에서 너만 사라지는 거야. 약속할 수 있겠어? 가장 확실한 권력을 쥐어주는 대신 모든 것을 걸라는 악마의 거래. 결국 제이는 기꺼이 그 지독한 독배를 들이마십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은밀하게 누군가의 치부책을 꺼내드는 한숙. 그 파일의 주인은 바로 차기 검찰총장 후보 조강현이었죠. 이게 어디서 감히? 같은 시각 조강현의 부인 민선에게 도착한 한 통의 메시지. 씩씩대던 민선은 어디론가 급히 전화를 거는데 야! 너 이게 뭐 하자는 짓이야? 어? 잠시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제이가 꽉 잡은 동아줄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거죠. 급히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제희. 그 처참한 광경 앞에서 제이의 눈에 들어온 건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나오세요. 민선의 죽음은 곧바로 남편 조강현에게도 알려지고 뭐냐? 한참 재미 보고 있는데 매너도 없이. 되게 일이 생기셨습니다. 일? 우리 집에? 우리 집 어디? 어느 집? 가시죠. 갑작스런 우군의 죽음에 제이의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됩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큰일 났다. 너 이제 어떡하니? 권민선 사모님 휴대폰입니다. 그런데 죽은 민선의 휴대폰 속에서 뜻밖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제희. 그 속엔 조강현의 내연녀가 보낸 저질스러운 영상이 담겨져 있었죠. 그런데 문제의 내연녀가 뻔뻔스럽게도 조문을 옵니다. 그 역겨운 광경에 제이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죽은 민선 대신 내연녀를 참교육해 주기로 하는데 노래를 참 잘하시네. 별은 마셔도 시원치 않은 니까지 그냥 죽어보니라고. 사모님이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지내셨는데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눈물 바라면 네가 내가 너는 정신 번쩍 들겠을 텐데. 피땀 흘려 만들어 놓은 판을 엎어버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죠. 막말로 바람은 나 혼자 폈어? 그래서 복수하고 싶었니? 그래서 이딴 짓을 했어? 아무리 그래도 정도 것이지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서 살아나게 만들어? 그런데 이때 내연녀가 충격적인 말을 내뱉는데요. 노영주라고요. 나는 원이고요. 민선에게 메시지를 보낸 건 자신이 아닌 다른 내연녀라고 하는데 내가 꼰질러 준 건데 형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우리 규성이 아버지 진짜 검찰총장 나가리 되는 거예요? 조강현의 또 다른 내연녀 노영주. 제이는 노영주의 행방을 먼저 찾아보기로 합니다. 사람 하나 찾아줘, 노영주. 사모님 여자 때문에 잘못된 것 같아. 교통 튀기 전에 해결해야 돼. 제이가 뒷조사를 부탁한 이 남자는 옛 연인이자 네. 현직 검사인 박정우. 나한테 필요한 건 정준혁이었어. 성진그룹, 정준혁의 울타리. 여전히 제이의 뒤를 봐주는 든든한 조력자였죠. 어떻게 됐어? 찾았어? 그런데 노영주의 행방을 쫓던 정호는 예상치 못한 사실을 맞닥뜨리는데 그게 한편 한숙은 조강현의 지저분한 사생활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조광현 발인 다음 날 보도하기로 했답니다. 그래. 그 정도 예의는 갖춰줘야지. 윤 실장 불러 밥 한 끼 먹여야겠다. 얼굴 볼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눈엣 가시였던 조강현과 제이를 한 번에 보내버리기 위해서였죠. 내일 오전 8시 30분 본가 조찬 서고 열쇠 반납하라고 하십니다. 서구 열쇠 반납. 거래가 끝났으니 당장 맨몸으로 나가라는 퇴출 통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한숙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은 제희. 오늘 주인공은 어디다 대놓고 털레털레 혼자야? 이 사람 아직 안 왔어요? 먼저 간다고 나갔는데. 같은 시각 민선의 발인이 한창인데 이때 기자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려대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야? 조광현 뭐예요? 이게 뭔가? 그렇습니다. 누군가 조강현의 부적절한 영상을 기자들에게 뿌린 것이죠. 동영상에 유출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맞습니까? 영상에 출처를 아시나요? 정치적인 음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터뜨린 범인은 한숙이 아니었습니다. 어떡해 우리 규성이. 어머 아니 저것들이 미쳤나봐 진짜. 실수하기만 해. 다 끝장나는 거야. 어차피 터질 폭탄, 한숙이 나서기 전에 제이가 먼저 터뜨려버린 거죠. 이 여자가 바로 나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게 다 저 인간 부부가 잠깐 깨빵 났을 당시에 정신 차리라고. 아우 알아 잠깐만. 불행한 개인사일 뿐 도덕적 흠결은 절대 아니다. 이거는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음모다. 그렇지 땅땅 못 바꿔 올 테니까. 내가 우리 규성이 아버지 검찰총장 만들고 정앵커님 민정수석 탈 없이 꽂아주라니까. 내연여의를 앞세워 스캔들을 정치적 음모로 둔갑시키고 조강현을 살리는 방법. 제가 바로 동영상 속의 그 여자입니다. 제이가 진짜 동영상의 주인공인 노영주 대신 내연여의를 이용한 이유는 노영주가 죽었다고? 사람은 죽었는데 메신저 아이디는 어떻게 살아있어? 무연고 사망자? 사망 신고가 안 됐다는 거야? 가족도 없고 당사자도 죽고 없는데. 아니 그럼 그걸 누가 보내? 우리가 먼저 터뜨리자 그 동영상. 무연고 사망자인 노영주를 사칭해 권민선을 죽음으로 몬 누군가. 가장 강력하게 의심되는 배우는 바로 시어머니 한숙이었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구속영장 청구됐답니다. 장남 준일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며 제이가 날린 카운터펀치가 제대로 꽂힙니다. 바쁘지 않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 하실까요? 초대형 폭탄을 터뜨려 놓고 당당히 한숙의 성체로 걸어 들어가는 제희. 서거로 오시죠. 이젠 한숙을 감히 오라가라 하기까지 합니다. 기세가 등등하네. 아니요. 저 지금 무지 피곤해요. 속상한 일 있거든요. 준혁 씨 여자 생겼어요. 처음 있는 일 아니고 신경 끄고 살다 보면 묻어질 줄 알았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그럼 이혼하든가. 그건 또 싫고. 생각하다 깨달았지 뭐예요. 버릴 수 없으면 흠없이 지켜내야 하는 거구나. 뭐가 더 갖고 싶어서 그래? 전부 다요. 어머니가 전부 다. 어머니께서 저 키워주실 마음 없다 하심. 정준희 부회장이 구속되실 거예요. 조강현이 신세가표를 했거든요. 그동안 준혁 씨 불륜도 전부 다 폭로할 거고요. 어차피 빈털터리로 쫓겨날 거 저야 뭐 아쉬울 거 없으니까. 제희를 상대로 도박을 하기엔 한숙은 잃을 것이 너무 많은 상황. 저 어쩌면 좋을까요? 그래. 그러자. 해보지 뭐. 머리 똑똑한 거야 익히 알고 있고. 키워달라는 거 보니까 주제 파악 충분하고 먹은 마음 선명해서 좋고. 뭐부터 가르쳐야 할까? 그러나 이때 사과부터 하셔야죠. 저 시험하신 거. 사모님을 그런 식으로 놀랐긴 했어요. 조강현이 마누라가 죽은 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무릎 꿇으세요. 머리도 조아리시고 가짜라도 눈물까지 흘려주시면 더 좋고요. 금지옥엽 하나뿐인 아들님이 감옥살이 시키실 거예요? 장남을 무기로 쐐기를 박으며 완벽하게 서열을 역전시키는 제희. 됐어요 그 정도.
자기 집 때문에 발길질하는 바보 천치 아니에요, 저. 서한숙이 성진이고 성진이 곧 서한숙인데 마지막까지 우아하고 곱게 계셔야지. 비록 한숙의 마지막 껍데기는 지켜주지만 이미 주도권은 제이에게 넘어온 거죠. 대문 열쇠가 누구 손에 쥐었는지 그것만 명심하시고요. 하지만 바깥에서는 며느리로서의 완벽한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맏며느리 주연의 눈에 단단히 거슬리고 마는데 아무래도 유진석 교수님은 이번 전시 해설자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이봐 윤 실장, 유 교수님 한국대 미학과 나와서 비엔날레 총감독만 수차례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셨고 차기 국현 관장으로 유력하신 분이고 이런 분이 적합하지 않다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와? 그러니까요. 전 메시지보다 스피커에 집중되는 거 싫거든요, 저는. 둘이 잘 의논해서 정리해봐 어디. 네, 이사장님. 동서한테 뭐 책 잡힌 일 있으세요? 너는 그래서 안 돼. 그저 징징대기나 하고. 윤 실장 저거한테 지껏 다 뺏겨도 할 말 없지. 한술 더 떠 제이는 대표인 지연을 철저히 패싱하고 브로셔 좀 보자. 인쇄 전에 장관님 양력이랑 확인받게. 도슨트 교체까지 제 맘대로 강행해버리는데요. 금방 들어가. 여기 주차장. 어? 의사소통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이사장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생각해서 대표님께서도 이유를 별 말씀 없으셨고. 너 뭘 믿고 이렇게 까불어? 오냐 오냐 봐주니까 아주 한도 끝도 없이 기어오르지 네가. 머리 똑똑한 거 하나 믿고 가진 건 쥐뿔도 없는 주제에 도둑놈처럼 남의 집 담장 넘어 들어와 제 집 행세하겠다는 거구나. 누구처럼. 혼자 훔쳐먹는 걸로 성에 안 차니? 훔쳐먹는 거 아니고 정식으로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연 대표님, 네가 우리라고 하는 인간들 전부 무릎 꿇게 하려고요. 보자 하니까. 앞으로 많이 힘드실 거예요. 한주일보 사주인 아버지 그늘 아래서 호의호식하다가 재벌 후계자 남편으로 환승해서 지금까지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이뤄본 적 없으시잖아요. 이게 진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이란 거 좀 해보라고요. 이 멍청한 기집애요. 무자비한 팩트 폭격으로 지연을 순살 만들어버린 제희. 이제 더 이상 욕망을 숨길 생각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한숙은 이런 제이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죠. 그런데 시원하게 사이다를 터뜨린 직후 제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은데요. 사실 주연의 옆에 있던 유 전 장관. 그는 과거 제이에게 끔찍한 기억을 안겨준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전 담당 윤재입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제이를 훑어보던 유 장관. 전공자야? 어디서 공부했어? 한국대 서양학과 졸업했습니다. 누가 학부를 물어봤나? 유 장관은 꿈 많고 열정 넘치던 제이에게 맡겨만 주시면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거든요. 그야말로 추악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었죠. 끝나고 따로 얘기 좀 하자. 짓밟히지 않으려면 꼭대기에 서야 한다는 생존의 법칙. 오늘날 제이를 만든 그 야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장관이랑 국회의원이랑 판사 중에 누가 제일 높아? 네가 말한 것 중엔 장관이 제일 높지? 거기다 집안 좋고 돈까지 많으면? 게임 끝난 거지. 아무도 못 이길걸? 성진그룹 회장 정도면 모를까? 그게 바로 제이가 성진과 며느리를 목표로 삼은 진짜 이유였죠. 여사님 뵙기 전까지 주변 정리하시고요. 준혁 도련님과의 두 분 데이트는 결혼 전 3회 진행될 예정입니다. 며칠 뒤 제이와 정호는 죽은 노영주의 집을 은밀히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사실 몇 분 전 한 발 빨리 노영주의 집을 찾은 이가 있었으니 정체불명의 남자는 노영주가 스크랩해둔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을 몽땅 챙겨 달아났죠. 이 사실을 모르는 제이는 노영주의 집에서 수상한 흔적을 발견합니다. 집안 곳곳 나란히 놓인 두 쌍의 물건들. 가족도 없는 노영주의 곁에 누가 있었던 걸까요? 모형보다 상황신고 어떻게 해? 시간 끄지 말고 처리하자. 공고기간 아직 남았어. 기간 중에 연구자 나타나면 다 해결될 거야. 그럼 더 서둘러 치워야지. 혹시라도 문제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내 인생 망치는 걸 그냥 둬? 가장 확실한 동아줄인 조강현. 제이는 그를 위해 노영주라는 존재를 지워버리려 합니다. 보육원 출신에 번듯하게 결혼을 꿈꾸던 술집 여자라니. 난 내가 더 불쌍해. 준혁 선배랑 결혼 네가 선택한 거야. 너도 성공하고 싶으니까 조광현 같은 인간한테 붙어 있는 거잖아. 너야말로 내 곁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 네 선택이야. 힘들면 지금이라도 그만두든가. 제이는 노영주 문제를 조용히 정리한 뒤 한숙을 불러내는데 어쩐 일이야? 이제는 청구서를 내밀 차례였죠. 조광현 동영상 여자
노영주. 사망 신고 끝났어요. 잘했구나. 현우 몫으로 약속하신 성진물산 지분 이제 그만 주세요. 앞으로 준혁이 공직자 재산 신고도 해야 될 테고 괜찮겠니? 성진문화재단에 기증하려고요. 대신 재단 운영 정권은 제가 갖고요. 결국 그 말인즉슨 맏며느리 주연의 갤러리 대표 자리를 빼앗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한숙의 오른팔 고비서가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누군가가 숨겨둔 결정적인 증거를 회수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증거는 곧장 한숙의 손에 들어갑니다. 그건 바로 불과 몇 시간 전 정체불명의 남자가 노영주의 집에서 빼돌린 자료들. 과연 노영주가 죽기 전까지 쥐고 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같은 시각 뭐야 너? 잔뜩 뿔이 난 정호가 제이를 찾아옵니다. 뭐야 너? 누가 보면 어쩌려고? 보면 뭐? 네 남편인데 오늘 스케줄은 모르나 봐? 내 남편이 지금쯤 여자들하고 얼마나 재밌게 놀고 있는지 그거 상기시켜주려고 온 거야? 불쌍한 척하지 마. 이거 다 네 욕심이야. 다 갖고도 끝도 없이 더 갖고 싶어하는 네 더러운 욕심. 진짜 더러운 게 뭔지 알려줘? 더러운 건 이런 거야. 진심이 희롱당하는 거, 무시당하는 거, 농락당하는 거. 하지만 이 잠깐의 대화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다음날 아침 제이를 불러들인 한숙. 가자. 이어서 심부름을 하나 시키는데요. 서고 책상에 가면 파일 하나가 있을 거다. 그거나 좀 가져다 다오. 네. 그런데 서고에는 한숙이 준비한 깜짝 선물이 제이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건 바로 파죽지세인 제이를 잡을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여태껏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한 제희. 지금까지 절 감시하면서 이날 오기만을 기다리신 거예요? 큰애가 주더구나. 성진재단 대표 자리를 너 같은 거한테 뺏기기 싫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지만 이 모든 건 제이를 견제한 맏며느리 주연의 술수였죠. 그런데 이때 무릎부터 꿇어라.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세요. 가짜라도 눈물까지 흘려주면 더 좋고. 과거 제이가 자신에게 내뱉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한숙.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머님. 저 진짜 폼나게 한번 살아보고 싶거든요. 너무나도 투명한 제이의 욕망 앞에서 실소를 터뜨리는데 바로 그 순간 뭐 하는 짓이야? 이번이 핑계로 저도 버러지 취급하실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낫고요. 약속하세요. 앞으로 제대로 사람 대접하겠다고요. 아니면 쏘세요. 쏘든가. 놔! 쏘라고요. 쏘라고! 결국 실랑이 끝에 방아쇠는 당겨지고 결국 제이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는데 이번엔 또 무슨 이간질로 이런 분란을 일으킨 게냐?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니까요. 주연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죠. 그걸 말이라고? 당연히 100% 이혼이지. 그러나 장남 준일의 생각은 조금 달랐으니 당신이 꾸민 짓이야? 모른 척 각자 사는 게 그렇게 어려워? 다른 건 바라는 거 없다고. 그거 하나면 된다고 내가 누누이... 왜 바라는 게 없는데? 탐욕스러운 성진가에서 유일하게 욕심이 없는 인물 준일. 사람이 참고 이해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그냥 모른 척해. 주연이 그토록 독하게 나서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죠. 한편 성진가가 또 한 번 소란에 휩싸인 사이 준혁은 태평하게 다른 여자와 한 침대에서 뒹굴고 있었는데요. 준혁은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와 보지만 경찰 신고했어요? 상처가 깊지 않아서 금방 끝날 겁니다. 이런 경우엔 경찰 신고부터 해야 한다는 거 모르나? 어? 어디까지나 성진은 치해복권이라 이거예요 지금? 적합한 조처가 취해질 테니 불필요한 마음 쓰지 마시죠. 뭐요? 이봐, 고비서! 고비서! 네, 여사님. 하지만 성진가에서 준혁의 위치는 너무나 초라했죠. 그리고 수술이 끝난 후 제이가 의식을 되찾습니다. 진심이었다. 제대로 폼나게 살 수 없다면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인간답게 살아갈 기회는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난 알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제이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데 중고차 한 대 사놓고 저렇게 좋을까? 청렴 결백한 판사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제희. 하지만 야망 없는 아버지가 그녀는 끔찍이도 미웠습니다. 진짜 금수저들 사이에서는 늘 무시당하고 위축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주신 음식 감사히 잘 섭취하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저 그런 삶을 사느니 차라리 부서질지언정 높은 곳으로 가겠다고 다짐한 제희. 나는 결심했었다. 내 인생에 구질구질한 어둠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빛나는 성공을 이루겠다고. 항상 가슴에 새겨야 한다. 네 남편 준혁이는 운전기사 정씨가 한밭집 여자한테서 받아온 사생아라는 걸. 그런 준혁이 처지 덕분에 네가 내 집에 발이라도 들여놓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붙잡고 올라온 그녀의 동아줄이 마침내 먼저 손을 내밉니다. 한숙은 본격적으로 제이가 원하는 걸 내어주기 시작하죠. 현우 도련님 앞으로 양도될 성진물산 주식. 그런데 한숙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진짜 이유가 있었으니 뭐가 그리 걱정이야. 이 늙은이가 노망이라도 났나 그래? 다행이지 않니? 죽기를 작정한 아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힘들다 아프다 엄살 부리지 않을 거 아니야. 목숨까지 내던지는 제이의 모습에서 자신을 대신해 피를 묻혀줄 사냥개의 자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숙이 제이를 자신의 완벽한 패로 품으려던 찰나 이게 다 뭐야? 그게 대표님께서. 맏며느리 주연이 제이를 갤러리에서 쫓아내려다 한숙에게 딱 걸려버리고 프로포폴 남용 기획 기사를 먼저 내보내고 난 뒤에 윤재희 실장이 연상되도록 의혹 기사가 나갈 겁니다. 거기다가 친정인 언론사까지 앞세워 악의적인 찌라시 기사까지 준비하죠. 이대로 진행하면 되겠어요. 여사님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여사님. 오늘은 못 나오신다 싶었는데. 너야말로 어쩐 일이니? 바로 그 순간 가관이네. 우리 한주일보 편집국장님. 네. 어디서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이따위 짓을 해? 잘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별거야? 누가 됐든 내 아들 짝이니까 며느리라고 쳐주는 거지. 극대노한 한숙은 촌철살인을 날리며 단번에 주연의 입을 다물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녕, 제이씨. 10년 전 제이에게 껄떡대던 유 전 장관이 제이를 찾아오는데 전시해설자 교체된 거 연락 못 받으셨어요? 많이 바쁜가? 전시 오픈이 얼마 안 남아서요. 근데 연락이라도 주고 오셨으면 좋았죠. 내가 너무 옛날 생각만 했나 보네. 우리가 처음 같이 본 게 한 7, 8년쯤 됐나?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한번 아는 체 하고 싶었는데 말이야. 여전히 주제 파악을 못하고 제이의 심기를 긁어댑니다. 그땐 제가 못 모르는 어릴 때라 신진 작가 기획전 총감독이 욕심나서 청탁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이씨 실력은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왜 안 됐을까? 왜긴요. 제가 늙은 남자한테 성적 매력 못 느껴서였죠. 호텔방 카드키까지 주시면서 저한테 각별히 신경 써주셨는데 말이에요. 초대장은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오픈하고도 다시 오세요. 시간 맞춰서? 하지만 제이는 더 이상 10년 전에 순진했던 풋내기가 아니었죠. 그 사이 한숙은 사람을 찾는데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요. 노영주랑 같이 살던 사람은 찾았니? 쫓고 있습니다. 서둘러라. 그날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어야 되겠니? 한숙이 빼돌린 노영주의 컴퓨터 속 충격적인 영상이 발견됩니다. 영상 속엔 사정없이 구타당하는 노영주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 폭행을 지시한 건 다름 아닌 조강현의 본처 민선이었습니다. 민선은 대체 남편의 수많은 여자들 중 왜 유독 노영주에게만 이토록 살벌했던 걸까요? 한편 준혁은 그동안 지켜봐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JBC 간판 앵커의 자리를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청와대 입성을 향한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디 한번 얹을도 없다가 느닷없이 이게 다 뭐예요? 소문대로 좋은 일이시면 또 몰라. 선배님 혹시 그 지난번 성진그룹 보도 때문에 잘들 지내라.
정작 동료들은 성진그룹 비리를 폭로한 대가로 쫓겨난 줄 알았죠. 혼자 힘으로 겨우 커서 빚 좀 벌라니까 그걸 또 쫓아내. 혼의 자식 주제도 모르고 까분다 이거겠지. 하지만 큰 뜻을 품기 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골칫거리가 있었으니 민망한 물건이다만 학교 입학 앞두네 목욕은 시켜보내는 게 애미된 도리니까. 그건 바로 준혁의 더러운 사생활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었죠. 거기다가 놀랍게도 준혁의 외도 상대는 아들 현우의 바이올린 선생님이었는데 네, 현우 어머님. 다름이 아니고 오늘 우리 현우 수업 못할 것 같아서요. 별건 아니고 애 아빠한테 좋은 일 있거든요. 본가에서 축하 파티가 있어서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 모르겠는데 선생님 혹시 만난 남자 있으세요? 아, 남자요? 아, 그게 학교 다니고 아르바이트 하느라 연애할 시간이... 네, 제가 좀 상황이... 네... 없으신 거죠. 선생님 소개팅 해드릴까 싶어서요. 재희는 점점 준혁의 목줄을 조여가고 당신 어디야? 본가 저녁 모임 시간 맞춰 같이 갔으면 싶은데. 와이프? 근데 좋은 일 뭐야? 파티한다며? 뭐래? 일찍 들어오래? 바이올린 선생님은 준혁과의 관계에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빠, 뭐라는데? 그럴 때면 준혁은 비싼 선물로 교묘하게 그녀의 입을 막아버렸죠. 고마워. 앞으로는 징징거리지 마. 재미없으니까. 알았어. 아빠 언제 와? 그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뻔뻔하게 다정한 가장 행세를 시작하는데 아빠다. 정혜 너 아빠 보고 싶었어? 네. 많이 기다렸어? 아니, 우리도 금방 왔어. 잠시 후 본가에서는 준혁의 축하 파티가 열립니다. 혈혈단신, 구두닦이부터 운전기사 노릇까지 온갖 멸시 다 참아가며 견뎌온 시간이 이제야 보상을 받는구나. 준혁의 친부는 출세한 아들 덕에 어깨가 한껏 치솟아 있었죠. 대통령이란 막중한 직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준혁이 가는 길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존일은 각별히 신경 쓰고. 신이 난 필성은 심지어 제이에게까지 한마디 하는데 현우애미, 네. 제 아무리 용빼는 재주를 타고났대도 여자는 어차피 남자 그늘 삐친 법이다. 너희 시어머니만 봐도 박복한 처지 때마느라 나 같은 걸 서방이라고 들여놓고는 평생을 구겨진 자존심 편인데 매달려 있지 않냐. 괜히 토달지 마요 아가씨. 얘기만 길어지니까. 그러니 현우애미 너도 자리 욕심에 시간 낭비 말고 더 늦기 전에 둘째 출산에 신경 쓰거라. 그건 저희 부부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님. 그러나 제이는 참지 않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 오늘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해요. 한편 준혁은 조강현의 본처 민선이 내연녀 노영주를 죽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왜 찜찜하잖아 조강현이 와이프. 여자가 아무리 모질고 독해도 그렇지. 아유. 해도 너무했지.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건데. 죽은 사람만 불쌍하고. 그러자 준혁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고 당신도 혹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기면 아니지 당신은? 아니 나야 조강현처럼 그렇게 무분별하고 조심성 없이 그런 짓은 안 하지. 그렇지만 살다 보면 오해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걱정 마. 난 그런 짓은 안 해. 연놈들을 죽여버리고 말지. 뼈가 담긴 제이의 살벌한 대답을 준혁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제이는 본격적인 쓰레기 청소에 돌입하는데요. 소개팅 전에 보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님, 좋은 말씀으로 권해주시는 건 아는데요. 제가 아직 소개팅은 좀 그래요. 전화로 딱 잘라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나온 거고요. 알았으니까 일단 보고 나서 얘기해 우리. 하지만 봉투 안에 든 것은 바로 어때요? 남자가 마음에 드나 모르겠네. 어머님. 입 닥치고 둬봐. 두 사람의 낯뜨거운 불륜 사진은 기본이고 심지어 하나뿐인 엄마의 신상까지 샅샅이 캐낸 제희. 양심 따윈 팔아먹은 상간녀라고 해서 지 엄마 생각하는 마음까지 팔아먹진 않았을 거고. 엄마도 좀 아쉬워하지 않을까? 손끝 갈라지게 파마마라 키운 딸 이러고 사는 거. 현아 어머님, 오빠랑 저 생각하시는 그런 사이 아니거든요. 사랑이라도 한 것처럼 말한다.
정신 차려. 너 그냥 잠자리 상대야. 네가 사진 찍어 올린 그 핸드백 구두, 그 목걸이 선물인 줄 아니? 화대지. 네가 어떻게든 티내고 싶어 안 달라 있는 동안 네 오빠라는 정준혁은 뭐 했는데? 정준혁이 너 만나는 동안 나랑은 아무 일도 없고 너만 봤을 것 같지? 우리 아직 다 했거든? 그러게 발바닥밖에 자랑 못할 남자를 왜 만나니? 한참 어리고 예쁜 나이에. 이건 수고비. 그동안 내 남편하고 놀아주느라 고생했어. 뼈 때리는 팩트 폭력에 두둑한 수고비까지 쥐어주며 상황을 깔끔하게 종결시키죠. 그런데 순항 중이던 제이의 완벽한 계획에 급제동이 걸리는데요. 할 수 없죠. 워낙에 나란 일로 바쁘신 분들. 임시국회 법안 심사다 뭐다. 그럴 만도요. 그래도 그게 이 선대 회장님 탄생 100주년 기념전시인데 예. 하필이면 그 윤 실장 대표 취임식이랑 딱 겹쳐버려서. 바로 한숙 라인의 정치인들이 약속이나 한 듯 제이의 취임식 불참을 통보해 온 겁니다. 그 뭐냐 그 윤 실장이 새로 얻게 된 직위의 정당성 같은 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도 하고. 네, 잘 알겠습니다. 너 인정 못하겠다고 다들 전시 오픈 불참 통보를 하는구나. 그런데 이 판을 짠 인물은 다름 아닌 누구 짓이라든 조광현 측에서 신호를 준 모양입니다. 제이가 지옥에서 건져 올려준 조강현이 뒤통수를 친 것이었죠. 성진일가 내에서 그 여자 짜명 어느 정도나 되지? 나날이 커지는 제이의 영향력을 억누르려 본격적인 견제에 들어간 겁니다. 서한숙이 얄맛이 등에 업었다고 기집애 까불고 기어오르는 건 아니겠지? 놀랄 것 없다. 주도권 다툼 당연한 거지. 저쪽에서 먼저 싸움을 걸어왔으니 어쩌겠니. 붙어줘야지. 그렇긴 한데 자신이 없는 거야? 당장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아서요. 열쇠는 폼으로 달고 다니니? 한숙이 쥐어준 열쇠를 드디어 사용할 때가 온 건데요. 이때 익숙한 이름이 제이의 눈에 들어옵니다. 놀란 모양이구나. 생각해보면 이상할 것도 없지. 조강현이 같은 작자랑 같이 살던 여자 아니니. 그리고 제이 또한 노영주의 노트북 속 영상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 노영주란 애랑 같이 살던 사람한테 협박을 당한 모양이더라. 에미니가 잘 알아서 수습하고 있는 것 같길래 그동안 다른 말은 안 했다만. 제이는 본능적으로 노영주의 죽음에 더 거대한 음모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어쩌면 노영주의 죽음이 타살일 수도 있다는 확신에 가까운 촉을 세우기 시작하죠. 조강현이한테 이걸 어떻게 써먹을진 네 결정에 달렸다. 이에 제이는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정호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노영주 잘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말은 권민선이 노영주 살해를 사주하고 조강현은 사망 사건을 살로 위장하도록 힘을 썼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노영주 동거인이 권민선한테 복수를 한 거고.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검찰총장 자리를 갖다 바치면서 파트너십을 바란 거고. 나 같은 건 길들여서 심부름꾼을 삼든가 아님 버리겠단 거지. 혹시나 윤재희가 나에 대해서 묻거든 잘 좀 얘기해줘.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은 여전히 제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는데요. 화려하게 늘어선 화환들 중 제이의 이름이 적힌 축하 문구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죠. 이중 사인들을 보내는 거야. 집에 있는 마누라들 내세웠어. 저희들이 들이받는 건 서한숙이 아니라 윤재희라는 걸 분명하게 해두고 싶을 테니까. 한숙은 이런 제이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특급 서포트를 해주려 하는데 정재계 인사 부인 몇몇이 따로 만나 교제를 하는 모임이 있어. 이 여자들부터 네 편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거다. 그건 바로 정재계 안주인들의 은밀한 사교 모임 목련회에 제이를 입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이는 예상치 못한 인물 한 명을 더 초대하는데요. 사모님 나가시던 모임 알죠? 알지 그 목련회. 이거 왜? 바로 조강현의 내연녀일 오예린 그녀를 끌어들이기로 한 거죠. 이제 규성현명가 나가야지. 다른 사람 누가 있다고.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 못해요. 어머 얘, 너 안 오면 나 혼자 어떡하니? 어머님 기분 풀어드리려고 만든 자리인 거 다 아시는데 특별히 심하게 야단치진 않으시겠죠. 윤 실장 그거 하나 잡자고 참 여럿이 고생이다. 견뎌보세요, 숙모님. 후기 전화 주시고요.
네.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맏며느리 주연과 회장 부인은 목련회에서 제이를 묻어버릴 생각인데 호텔 회동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형님. 요즘에야 워낙 놀 것도 볼 것도 많아져서 굳이 올 일이 없지만 우리 어렸을 땐 호텔 말고는 참 갈 데가 없었잖아요. 처녀적 기분들 나고 좋겠어. 바로 그 순간 먼저 와 기다리고 있던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셨어요? 다들 윤 대표 칭찬이 자자하시네. 호텔 회동 오랜만이라 처녀적 기분들 나신다고.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려요. 윤재입니다. 회장 부인을 비롯한 사모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고 이때 오예린이에요. 조강현 총장님 댁에. 불륜녀 오예린이 등장하자 사모들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는데 형님, 죄송해요. 이대로 넘어가기엔 어렵겠어요. 이봐, 윤 실장. 어른이 호명하는데 대답을 해야지. 성진재단 대표입니다. 누구 맘대로 그 자리가 그냥 우겨대면 가질 수 있는 자리야? 서한숙 이사장님께서 승인하셨거든요. 그래, 윤 대표. 네, 숙모님. 익히 알고 있겠지만 자네 별로야. 나뿐만이 아니라 여기 우리 모두. 그치만 형님 입장도 있으시고 100번 양보해서 자네까지는 참아볼 수 있어. 근데 저 여자는 아니지. 저런 여자랑 우리더러 어떻게 한 공간에 같이 앉아 있으라고 할 수가 있지? 오예린을 향해 쏟아지는 사모들의 거센 비난은 사실 제이가 철저히 계산해둔 판이었죠. 이해들을 못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그리고 제이는 미리 준비해둔 폭탄을 터뜨리는데 민성식, 박기환, 최희중 여동생이시죠? 여기 계신 분들의 남편분들과 오라버니께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스페셜을 포함해서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들과 관계한 기록들입니다. 민성식 의원님은 단 한 번도 매술 안 하셨더라고요. 상습적으로 보좌관을 수행하고 있어서 문제지. 이런 분들하고는 어떻게 한 공간에서 같이 사시나요? 윤 대표, 같은 여자끼리 이럴 수 있어? 자네라고 우리랑 상황이 다를까? 같은 여자로 대접해 주시면요. 같은 여자로, 같은 사랑으로 대접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제이의 무시무시한 패기에 한숨마저 내심 놀라고 민지영이 살면서 이 서한숙이 말고 이런 봉변은 처음이지. 어떨 것 같아? 다들 넘어갔을 거예요. 의식 없이 누워만 있는 남편을 둔 저조차 솔깃했으니까. 결국 제이를 눈엣 가시로 여기던 회장 부인 역시 제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나 둘째를 낳으라는 필성의 압박은 계속되는데 아들 하나 더 낳아. 뭐 노산이라 걱정이다만 요즘 만 넘어서도 애만 잘 낳더라. 애기 집 더 낳기 전에 한시라도 서둘러라. 다 왜 아무 말이 없어?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 될 거랄 텐데요. 뭐야? 제 부부가 알아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가 선숙일 등이 없더니 기세가 아주 등등해졌구나.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부터 저 버릇없는 며느리였던 거. 현우 하나로 입 닫겠다는 거야? 더 이상 아이는 없습니다. 한치의 물러섬 없는 제이의 태도에 필성은 끝내 폭발하고 맙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한숙이 예상 밖의 요구를 하는데요. 현우 놓고 가거라. 아직 어려 모르겠지 싶지만 속 반하게 어른들 하는 말 다 보고 다 듣는다. 현우 보는 데선 조심할게요. 데려가야 제 마음이 편해요. 두고 못 갈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거니? 이때 불쑥 들어온 한숙의 질문에 제이는 묻어둔 과거를 떠올리는데 이번에도 안 됐어요. 좀 쉬었다 다시 하면 되겠죠?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착상 호르몬 수치가 너무 낮고 현우를 갖기 전 거듭된 착상 실패로 애를 먹던 제희. 시댁의 압박과 준혁의 무관심까지 겹쳐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저기 손님, 죄송하지만 마감 시간이 다 돼서요. 바로 그때 옛 연인 정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제희는 그날 일을 떠올리며 복잡한 표정을 짓는데 이때 마치 그날처럼 정호에게서 전화가 오고 같은 시각 준혁은 제이의 화장대에서 절대 발견해선 안 될 물건을 발견하고 말죠.
과연 준혁의 손에 들어간 오래된 커플링은 제이의 목을 조르는 족쇄가 될까요? 그리고 제이는 닥쳐오는 위기들을 뚫고 마침내 성진가의 완벽한 안주인으로 올라설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JTBC 드라마 공작도시 1에서 6화 내용입니다. 성진가의 진짜 안주인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무섭게 질주하는 제이의 독한 야망이 정말 인상적인 작품이었는데요. 특히 주연 배우들의 숨막히는 연기력이 굉장히 출중한데 그 중에서도 살벌한 재벌가 시월드와 상류층 사모들 사이에서 절대 기죽지 않는 수혜 배우의 우아한 열연이 너무나 돋보였죠. 최고의 권력을 쥐겠다는 일념하에 제이가 점점 더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데 과연 제이는 이 모든 거센 풍파를 견디고 그토록 원하던 성진가의 완벽한 안주인이 될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돈과 권력을 둘러싼 상위 1%의 추악한 민낯과 얽히고 설킨 치명적인 비밀들까지 과연 성진가에 또 어떤 피바람이 불어닥칠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쫄깃하고 매운맛 도파민 충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드라마 공작도시 이번 주말 한번 제대로 정주행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면서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림텔러였습니다.